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멀티플레이하는 리뷰 손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양말들을 좀 빨리 한 거를 좀 보면서 영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조금 카메라를 올릴게요. 이제 네, 이제 됐네요. 자, 여러분 오늘 드릴 얘기는요, 영화 와일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 기억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거예요. 리즈 위더스푼이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가 나오는 영화죠. 제가 이 영화가 왜 좋은 영화인지, 좋은 영화입니다. 왜 이 영화가 좋은 영화인지 저 나름대로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첫 번째로 이 영화가 정말 좋은 영화인 이유는, 일단은 감독님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자크 발리 감독이라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영화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 하고 기억하실 것 같아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든지 데몰리션이라는 영화, 그게 이제 조금 우리 대중들도 좀 기억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은데,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같은 경우는 매튜 맥커너이가 이 영화로 또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죠. 이 영화들의 특징을 보면요, 달라스 바이어스 같은 영화는 에이즈가 걸려서 삶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남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데몰리션 같은 경우는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으면서 자기 삶의 의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삶이 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와일드, 오늘 소개해드릴 와일드란 영화에는 또 자기 삶의 중심이었고 나침판이었던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무너져 내리는 한 여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 삶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착한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일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것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을 좀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도 굉장히 깊이 있는 주제를 너무 무겁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질문을 던져주고 그 안에서 같이 공감하면서 힐링이 될 수 있는, 삶의 희망이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여운을 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감독님의 영화를 되게 수준이 있는 영화로 평가를 합니다. 이 와일드란 영화도 여러분, 4,000km가 넘는 대장정의 길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 거기 특별한 엄청난 사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1시간 반, 2시간이라는 영화 시간을 이런 단순한, 어찌 보면 단순한, 일상적이고 단순한 그냥 걷는 모습을 주로 보여주는 이런 영화로 관객들이 지겨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뭔가 집중을 하고 공감을 하고 영화관을 나올 때 여운이 남게 한다는 건 엄청난 내공의 연출력을 가지신 거예요. 보통의 내공으로는 그것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죠. 이분의 내공이 느껴지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영화의 주인공인 리즈 위더스푼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 그걸로도 상당히 좋은 영화일 것 같아요. 리즈 위더스푼은 금발이 너무인가요? 그 영화로 우리나라 관객들도 많이 기억을 하죠. 굉장히 160도 안 되는 작은 키에 굉장히 좀 귀여운 이미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엄청난 미인형이라든가 인형 같은 외모를 자랑하는 그런 배우는 아니죠.
어찌 보면 좀 평범한 외모를 갖고 있는 배우인데, 자신의 그 관객들이 자신을 보는 그 이미지와 자신의 장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연기를 하기 때문에 한때는 최고의 개런티를 받는 로코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배우가 됐죠. 지금도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배우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 이미지 관리 잘 하면서 지금 이제 자녀들도 잘 키우고 있는 이제 주부이기도 한데, 이미지 관리 잘 하면서 오래오래 영화 팬들에게 같이 이 영화 와일드처럼 같이 곁에서 이렇게 쭉 걸어갈 배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배우의 깊이라는 게 그 연기를 임하는 자세에서도 오랫동안 그 배우를 보다 보면 관객들도 알게 되잖아요. 굉장히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자기의 그 배우라는 직업에 임하는 그런 여배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엄청나게 예뻐 보이려고만 노력하지 않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좋은 배우들은 그저 막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려는 것에 막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배역에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를 항상 고민하죠. 이 와일드라는 영화를 찍을 때도요, 이 리즈 위더스푼이, 여러분들 이 내용은 상당히 그냥 걷는 영화니까 전체 관람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청소년 관람 불가의 영화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를 잃고 자기 삶이 무너져 내려서 뭐 마약이라든지 또는 문란한 성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장면들 때문에 청소년 관람 불가가 등급인 영화입니다. 이 리즈 위더스푼이 그랬다 그래요. 이 영화 속에서 좀 문란한 성관계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오면서 섹스씬을 찍어야 되는데 싫었나봐요, 많이. 그래서 작가한테까지, 그 당사자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니까 작가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왜 그랬냐 막 따졌다 그래요. 되게 싫었나봐요. 근데 그렇게 싫었어도 그 영화에 대한 애정이 되게 깊었기 때문에 한 거죠, 열심히. 오히려 이제 그 작가에게 전화를 해서 그 작가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한 거죠. 그 영화를 찍고 싶으니까 찍기로 한 것이고, 찍고 싶으니까. 이 영화에 대한 또 애정은 상당히 또 반대로 또 드러냈다 그래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니까 제 생각에는 공감대가 있지 않았을까. 마음에는 안 들어도 섹스씬이. 그만큼 이 작품에 대해서 리즈 위더스푼이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고 한 작품 한 작품 할 때 어떤 최선을 다하려 하는지를 또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리즈 위더스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 관객 입장에서는 되게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작품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배우가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한 작품 한 작품 나올 때 또 반갑게 볼 수 있는, 연기 잘하는 그런 또 배우가 아닌가 싶어요. 미국인들이 어찌 보면 가장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금발에 아담하고 귀여우면서 사랑스러운 이미지. 그게 딱 금발은 너무의 딱 그 이미지죠. 워낙에 연기나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꾸준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보는 그 외모도 훨씬 더 예뻐 보이고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고 사랑스러운 배우가 아닌가. 나이가 들어도 조금은 발랄하고 귀여운 이미지에서 이제는 조금은 깊이감이 느껴지는 그런 로코물을 찍어도 굉장히 어울릴 배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리즈 위더스푼을 만날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있는 영화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영화에서 걷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의 장치잖아요. 이 실화의 주인공의 삶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영화가 짧지만 그 긴 거리를 걷는 그 주인공의 삶을 좀 간접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관객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길을 가면서 야영을 하고, 길 가다가 뱀을 마주치기도 하고, 주변 멋진 풍경들을 바라보고, 굉장히 일상적인 그런 일들로 영화가 쭉 채워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지겹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왜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구나 삶을 살면서 어려울 때가 있고요,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런 질문들을 아마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공감대를 좋은 연출로 차분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이 거기에 몰입해서 지겹지 않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만약에 이 주제의식을 많이 실패하는 영화들이 보여주듯이 대사로서 억지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관객들에게 마치 숙제를 내주듯이 그리고 해답을 자세히 알려주듯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절대로 공감이 갈 수가 없겠죠. 근데 묵묵히 많지 않은 대사량 속에서 그 좋은 연기자의 연기를 통해서 덤덤하게 담담하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객들이 그 영화에 좀 들어가서 또는 자신의 감정을 또 머리를 동원해서 이렇게 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다림을 주는 거죠. 인내심을 가지고 관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가는 영화다. 너무 지나치게 관객들에게 다가서려고 어거지를 부리지 않는 영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좋은 영화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억지로 관객들을 설득하려고 객기를 부리지 않아요. 좋은 영화들은 관객들 스스로가 느끼도록 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여지를 어느 정도는 남겨놓고 70% 80% 정도 선에서 영화를 마무리하죠. 이 영화도 마지막 장면에 이 영화를 대표하는 대사가 그대로의 모습이 얼마나 야성적이었나, 그런 대사로 마무리가 돼요. 영화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 아무도 없는 사람 마주치기가 정말 힘든 길을, 자연의 길을 걷잖아요, 이 여자가. 그러면서 생생한 야생의 현장들을 목격하게 되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자기가 또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얼마나 야성적이었나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대로의 나의 삶, 그대로의 나 자신을 자연 속에 있어 보니 나는 참 얼마나 살아있는 사람인가. 나 살아있구나. 나 죽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내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영화 중간중간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회상 장면처럼 보이잖아요. 어머니는 어찌 보면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이혼하고 여러 가지 삶의 아픔을 겪은 분인데 그렇게 강하다고 또 할 수 없지만 하지만 정말 강한 분이셨던 거죠. 그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그 삶의 고통 속에서도 딸아이에게는 항상 친절하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삶의 인내심과 긍정성을 보여주셨던 분인 거죠. 딸이 헤매이고 삶의 의미를 못 찾아 막 헤매이면서도 자기가 기댔던 그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자연 속에서 어머니 때문에 또 삶의 방향을 찾게 되죠. 길을 잃었는데 그 나침판의 역할을
어머니가 하신 거죠. 예, 어머니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기 위해서 나 역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엄마처럼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또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깨달음과 힐링을 얻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자녀가 있지만 느끼는 게 자식들에게 뭐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내가 어른이라면 어려울 때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자식들에게 조금 흥분하지 말고 또는 푸념하지 말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좀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게 나중에 내 자녀들이 나처럼 또 인생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엄마나 아빠를 돌이켜보면서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고민 끝에 찾을 수 있겠구나. 나의 그런 긍정적인 삶을 대하는 긍정적인 자세와 그 모습이 자식들에게 언젠가 나침판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좀 저 나름의 깨달음을 주네요. 예.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뭐 훌륭한 위인이 되진 못하지만 노력하고 힘들 때마다 잘 될 거야. 또 눈물을 흘리더라도 우리 한번 다시 일어나 보자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열심히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녀의 삶을 위해서라도. 그것이 또 나의 삶을 위한 길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그 나를 용서하고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따뜻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와일드 적극 추천합니다. 그 리즈 위더스푼이 영화 속에서 막 악을 쓰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막 하고 토해내는 거죠. 마음속의 응어리, 마음속의 아픔 이런 것들을 자연 속에 방출하는 거죠. 악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인공도 카타르시스를 얻고 힐링을 얻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예전에 제 얘기를 좀 할까요? 저도 간접 체험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좀 좌절이 될 때 뭔가 계획을 짜서 걷는 게 좋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여기 영화에도 나오지만 충동적이 돼요. 그러니까 할 게 없어서 뭔가를 안 하면 미칠 것 같아서 답답해서 그래서 걷게 돼요. 그래서 저도 무작정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어본 적이 있어요. 걷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잡념도 사라지게 되고 걸으면서 문득문득 땀을 식히려고 쉴 때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너무나 바삐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갖지 못하게 되고 주변도 못 보게 되잖아요. 근데 걷다 보면 홀로 이렇게 걷다 보면 주변도 바라보게 되고 내 자신도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답답하실 때는 좀 걸어보면 어떠실까 싶네요.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 또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손해가 나지 않는 일일 것 같습니다. 서울에 여러분 걸을 때가 많아요. 굳이 매연 냄새 맡고 많은 사람들 속에 치이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곳이 서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둘레길 이런 것만 검색하셔도 좀 한가롭게 매연 냄새 안 맡고 나무들 사이를 이렇게 잘 정돈된 그런 길을 한가롭게 걸을 수 있는 길이 뭐 1시간 코스, 뭐 4시간 코스
다양하게 있습니다. 서울의 둘레길들, 자연 속에서 걸을 수 있는, 사색할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길들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서 한번 이렇게 걸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정말 좋습니다. 네, 생각도 좀 정리되고, 네,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요. 그 연출력 있는 감독, 네, 장자크 발리 감독, 네, 연출력의 내공을 볼 수 있고 리즈 위더스푼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걷는 의미를 알 수 있는 영화. 네, 이런 영화들 좀 있죠. 네. 포레스트 검프도 보면은 계속 달리잖아요. 마음속에 뭔가 해답을 찾을 때까지 포레스트 검프도 계속 뛰잖아요. 그 길을 무작정 걷는 영화들 많습니다. 제가 곧 리뷰를 올릴 파리 텍사스도 보면 남자가 무조건 걷죠. 몇 년을 걸었나 봐요. 나타샤 킨스키도 걸었다 그러죠. 그런 영화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걷는 걸 통해서, 뛰는 걸 통해서 자신의 그 잃어버린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찾게 되는 그런 영화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영화들 좀 찾아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힐링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일드에 대해서 제가 좀 그 양말을 개면서 주저리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네, 여러분 뭐 자녀하고 같이 보기는 힘든 영화지만 좀 답답하고 삶의 무게가 너무 느껴질 때 여러분들 혼자 집에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복잡했던 생각들이 조금은 정리가 되고 한번 나도 한번 걸어보자 라는 마음이 한번 드는 그런 영화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힐링을 주는 이 와일드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좀 수다를 떨어볼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다시 만났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리뷰톤이었습니다.